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통일부에서 발간한 2020 통일백서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탈북자 수가 33,523명입니다. 또 지금도 꾸준히 북한을 떠난 주민들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 북한 이탈 주민 숫자가 얼마 되지 않던 때만 해도 관심을 갖고 이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이제 방송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죠. 그런데요, 이 탈북자들의 삶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얘기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지난 20여 년간 이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얘기와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온 조천현 PD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조천현 PD는 1997년부터 조선 중국 접경 지역인 압록강과 두만강변을 다니며 우리 민족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KBS 스페셜 현지 르포 두만강변 사람들, SBS 스페셜 5년의 기록 압록강 2000리 사람들을 연출했고, 사진집 압록강 건너 사람들과 책 압록강 아이들을 출간했습니다. 북한 유벌공들의 삶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압록강 뗏목군의 노래로 제53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실버래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얼마 전 탈북자들의 생각과 삶을 기록한 책 탈북자를 펴냈습니다. 조천현 PD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 다양한 용어를 썼는데 어떤 용어가 제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일반화되어 버린 게 탈북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국인들도 이제 탈북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순용사, 세터민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맞죠. 세터민이라는 용어도 썼어요. 네네. 근데 우리 한국에서만 알아들을 수 있지. 중국이라든가 또 다른 해외에서 같은 경우는 세터민이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들이 많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또 이슈화도 있었고 인권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네. 일반적으로 탈북자라는 호칭이 북한을 이탈하는 사람 이 정도의 호칭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그분들도 탈북자라는 호칭은 싫어하지 않죠? 예.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중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북으로 가고자 하거나 다시 또 중국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탈북자냐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 있는데 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분, 네. 내지는 중국에 그냥 한국에 오지 않고 중국에 살고자 하는 분, 네네네. 그분들은 그럼 뭐라고 불리길 원하는 거예요? 비법 월경자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조선에서 중국으로 몰래 나왔고 또 몰래 살고 있기 때문에 살면 자기는 조선 사람이라고 하지 탈북자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탈북자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면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이게 살아오면서 이제 그쪽에는 이제 조선족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지 모르는 조선 사람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 자기들이 탈북자 하면은 좀 NG 또 중국에 있는 계시는 분들도 탈북자라는 어떤 용어 자체가 한국에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나저나 1997년부터 벌써 20여 년간 탈북자들을 취재해 오셨다고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97년도에 이제 KBS 1호 스페셜에서 북한은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2달간 하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탈북자들과 또 북한의 사정들 취재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됐고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탈북자들을 계속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시간 간지 모르고 이렇게 어렸습니다. 그래요? 네. 계속 만나다 보면은 자꾸 새로운 것들이 또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는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에서 나오신 분들, 식량난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에서 중국 조선족들이라든가 또 한국 선교나 NGO 단체에서 인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 어떠한 그 이념이나 인권 자체 말이 없었고 그냥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그 뭐랄까요 그 탈북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개개인은 힘들었겠지만은 예를 들자면 공안의 단속이라든가 또한 뭐 나오는데 힘들었다는 그런 건 없었고 이제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이제 탈북자들이 차츰 많아지고 예. 또 남북의 그 햇볕 정치에서 화해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자의 분위기에 있어서 막 또 정치권에서라든가 또 국제적으로 그 어떤 탈북자 문제가 이슈화되면서부터는 인권 문제 이런 거. 네. 예. 그런 게 일어나면서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맞아요. 탈북자가 이제 합법적으로 제3국을 통해서 오는 길이 열렸어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그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 또 북에 가고자 하는 사람, 중국에 남고자 하는 사람. 네. 그런 속에서 이렇게 계속 취재를 하고 느끼다 보니까 그 한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오기는 오지만 또 그러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제 공간에 이제 기획 망명한다든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은 또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속을 하게 되면 오는 사람들은 뭐 괜찮겠지만 또 중국에 남아 살고자 하거나 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모르니까 네. 또 단속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북한을 떠난 사람들은 떠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죠. 예,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맞죠? 예.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중국이죠. 예. 초창기에는 이제 연변 전원족 자치주 쪽, 두만강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압록강 쪽에 양강도 쪽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중국으로 왔는데 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 가는 문이 자체가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예. 중국에서 일정 정도 식량을 구하거나 돈을 벌면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식량이나 돈을 구해서 예.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간다. 네네네. 예. 자, 그런 상태로 있다가 한국 가는 길이 이제 열리면서부터 이제 세 분류에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 네. 중국에 살고자 하는 사람, 다시 북조선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 이 세 분류가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부터 어떤 경우가 한국에 가려는 사람이고 어떤 경우가 북한에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이고 어떤 경우가 중국에 눌러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일단 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다양해요, 성향이. 예를 들자면 생계가 힘들어서 예. 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자녀들이 어떤 교육 문제라든가 보다 더 삶을 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신 분들 또 일부지만 죄를 짓고 오는 사람들. 북한에서 범죄를 하고 온 사람. 예, 북에서 범죄나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오도 갈 데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많이 끼어 있죠. 다양하군요. 네, 그래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주로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일시적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가족 전체는 나오지 않고요. 개별적인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친인척의 도움 대부분 초창기에 나올 때는 다 조선족들이 또 친인척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부인을 만나는 게 꺼려하죠. 자기 노출되는 것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가족애가 좀 강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가족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떻게 가족을 놓고 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그 한 분류가 딱 있고요.
이제 중국에 살고자 하시는 예.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한 여성들이 좀 많아요. 아, 중국 사람들하고 결혼한 경우.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찌 뭐 살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거나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에 이제 살면서 예. 이제 그 생활이 좀 안정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정되면서 밀수를 해요. 밀수를 예. 북한 쪽으로. 예. 어. 중국에서 물건들을 북에를 알기 때문에 네. 북으로 또 아는 분들한테 넘겨주고 이런 분들. 예. 그래서 어느 딱 하나라고 세 분류지만 정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해요. 각자의. 그리고 이게 뭐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잡을 수도 없고 통계를. 그 잡을 수 전혀 없죠. 잡을 수 없는데 우리들이 많은 이제 NGO나 선교단체들이 그 개념 일반화를 시켜서 어떤 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로서 시켰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더 이제 중요한 건 NGO나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탈북자들. 네. 를 통해서 그들의 증언을 가지고 일반화시킨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류를 범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꼭 그러니까 탈북자 하면은 전부 한국 오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예. 조 PD의 감으로 봤을 때는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 그냥 다시 돌아가거나 중국에 눌러 살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한국에 오려는 분들보다?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더 많았어요. 그랬겠죠. 근데 한국행이 그렇게 쉽지 않았으니까. 네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중국이 이제 2008년도에 올림픽 개최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기획 망명이라든가 기획 탈북 사건들이 많이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암암리에 중국 공관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도 그 한국으로 보내거나 또 저기 제3국으로 보내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단속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북으로 들어가고자 하거나 뭐 강제 송환돼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딱 구분 내리기는 되게 그렇군요. 힘들어요. 네. 근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뭐 중국에 살고자 하거나 북으로 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얼마 된다라고 딱 이렇게 장담하게 말할 수 없어요. 또 왜냐하면 한국에 오시는 탈북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 한국에 와 있는 가족들이 그렇죠. 지인들이 북에 있는 사람을 직접 데려오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말로는 직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직행. 예, 그러니까 북에서 나올 때부터 한국 가는지를 알고 중국에서 잠시 머물다가 바로 제3국으로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그 탈북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언을. 근데 또 한 가지는 중국에 또 오래 머물러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탈북 연도와 한국 입국 연도를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것들이 탈북자를 보는데 조금 이해하는 데 북한 상황이라든가 중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한 떠나서 바로 오신 경우와 북한 떠나서 중국에 오래 살다 온 경우와 다 다르죠.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일반화돼 있잖아요. 많이 아직도 굶주리고 어렵고 뭐 죽음의 강을 건너서 넘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인권적인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많다는 것들이죠. 많이 변했다는 것들이죠. 네. 또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전체 그 규모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처음 취재하셨던 97년 뭐 이때는 이른바 그 고난의 행군 시절이잖아요. 그때부터 쭉 계속해서 북한이 이탈하는 숫자가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늘었다 줄었다 어떤 기복이 있습니까? 중국으로 나오시는 저는 줄었다고 봅니다. 줄고 있다. 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제 북조선도 이제 그 안정화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큰 안정화는 아니고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화되고 또 장마당이나 시장 같은 데 돌아가고 하면서 생활이 좀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굳이 나와야 될 필요는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줄어들었고 대신 이제 한국에 오는 숫자는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걸 가지고 딱 이렇다라고 정하기는 참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바로 오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누군가 도와주는 뭐가 있는 거죠? 브로커가 됐건 무슨 자선단체가 됐건. 한국으로 이제 오는 방법은 이제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돈이 많으면 1,000만 원 정도 들게 되면 1,000만 원?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로 오는 거 직행. 비행기나 배. 그리고 이제 근데 왜 1,000만 원씩 들어요? 브로커가 그걸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들어간 비용이 한 그래도 좀 될 겁니다. 여권도 이주해야 되고 여권 이조하고 또 다른 어떤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해서 하고 또 이제 그 제3국으로 통하는 경우는 300만 원이고요. 또 이제 북에서부터 넘어오는 사람도 비싸죠. 북에서 이제 북한 쪽에 있는 브로커하고 중국에 있는 브로커하고 연락이 돼서 북조선에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으로 내오는 그 돈도 꽤 들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건 중국 내에 있을 때의 가격들이고요. 그럼 먼저 북한 내에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압록강, 두만강까지 또 데려다 주는 그 비용이 드는군요. 내부의 브로커들이죠. 그러니까 북조선 사람들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다른 선으로 또 다른 브로커가 여권 위조도 하고 제3국도 도와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비용이 없으면 안 되는군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후불제 있습니다. 후불제도 있어요? 한국에 와서 벌어서 준다? 아니죠. 저기 그 중국에서 떠나기 전에 이제 제3국으로 많이 하는 건데 제3국으로 올 때도 이제 여러 명 모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이 되니까 브로커들에게. 그래서 3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한국에 하나원에 도착하게 될 경우에 300만 원을 주겠다. 만약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탈북자들 중에서는 개인 브로커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NGO나 선교단체라고 하면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준다 안 준다 해서 그런 옥신각신 이제 싸움도 많고 또 고소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NGO 자선단체는 사실은 그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럼 그냥 자기 활동 비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만 뭐 자선단체라고 하지 사실은 브로커군요. 브로커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브로커들한테 용역을 줘요. 영역을 주죠. 그러면 브로커 비용만 더 올라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다가 사건이 터지면 뭐 펌포질을 한다고 그러죠. 기자회견을 하고 탈북자들이 어떤 그 문제를 국제 여론화시키게 되면 그들은 뭐 들어올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탈북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북자는 조용히 오는 걸 바라고 물론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그 조용히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브로커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초창기에는 한국인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것도 변해가더라고요. 한국인이 중심이 돼서 중국 조선족과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변하면서 또 조선족과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 자기들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했던 분들이 해서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중국 조선족과 또 중국에 있는 그 화교들, 북조선에 살다 나온 중국인들, 그분들과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 이들이 이제 주로 브로커 일을 많이 하죠.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은 북한에서도 내부 네트워크가 이미 있고, 한국에서도 있고, 중국에서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로군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나고 터지면 이제 한국으로 도망오면 되니까요. 그렇군요. 이런 그 브로커가 없이 탈북하는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브로커 없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오냐면 브로커 없이 개인으로 삼국으로 통해서 베트남이나 다른 미얀마 같은 것들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온다는 걸 다 알아요. 지금 이제 탈북자들이 정보는 이미 퍼져 있군요. 중국에 오면 한국에서 오면은 어떠한 대책을 해준다까지 다 알고 다 이미 좀 뭐랄까요. 계획을 가지고 이전처럼 이제 막 오거나 브로커에 의존만 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다양합니다. 꼭 브로커 끼는 알겠습니다. 경우는 이제 안전하게 오시려는 분들이라든가 또 처음 북에서 나오신 분들은 브로커를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좀 오래 살았던 분들은 없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따져 나왔다가 또 살다가 다시 또 북한 갔다가 또 중국으로 왔다가
그런 분들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적인 부분보다 경제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예.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꾸 이제 언론이라든가 에서는 좀 공포스럽게 이제 두만강, 압록강, 탈북의 죽음의 강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되어 있고 또 예.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예. 휴전선의 큰 장벽처럼. 근데 예전부터 압록 두만강 같은 경우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네네. 조그만 그 상류 쪽에 가면 그냥 개울처럼 네네네. 홀짝 건너뛰면 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거의 한 80여 년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북조선과 중국이 네.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끝나고 나서 될 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왕래가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비법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군대들도 없었고 하고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 중국에서도 자연재해로 60년대 초에 예. 한 17만 명이 조선으로 들어왔거든요. 북조선으로. 예. 그리고 다시 점점 또 다시 나오게 되고 또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분들 있죠. 근데 뭐 큰 경제적인 부분이니까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제가 힘들면 왔다 갔다. 그렇죠. 이런데 이제 탈북자들도 이제 그 자기 친인척들이 많이 오고 갔던 경험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예, 바로 앞 동네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의외로 지배적이 가서 어떻게 뭐랄까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냥 법률적으로 좀 뭐가 문제 있다? 네. 이런 개념 의식들이 좀 희박한 것 같아요. 왔다가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있으면서 보면은 그냥 뭐 한국에 가서 돈 벌고 다시 뭐 조선에 들어가면 되지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국 공안이나 북한 당국이 국경 단속을 또 심하게 할 때가 있고 좀 풀어줄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경 단속을 심하게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탈북자 문제로 기획 탈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중국 내에서 큰 뭐 사건이 벌어지거나 이슈가 터졌을 때. 예. 국제적으로 할 때 그때는 좀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단속이 좀 심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초창기는 그냥 넘는 사람이 많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한국으로 온다는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군대들도 북조선에 있는 군대 경비병들도 후불제로 갔다 오면 중국 갔다 오면 돈 벌고 오거나 친척만에 돈을 받으면 나 얼마 주기로 해서 들어온 그 중국으로 이렇게 넘나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하게 간다는 것들이죠. 예. 굳이 몰래 나오다 몰래 들어가다 잡히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한때는 많았습니다. 그 단속하는 군인들한테 보증금까지 주고 나오는군요. 아 거기도 후불제. 거기 그러니까요. 초창기는 후불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 와 있는 이제 그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서 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 후불제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게 탈북자들을 계속 만나서 취재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흔쾌히 입을 엽니까? 속사정을 다 털어놔요? 좀 그래서 제가 좀 오래 걸린 건데요. 만날 때마다 달라요, 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인터뷰하고 또 일주일 후나 한 달 후에 가면 예. 또 달라지고 자꾸 달라지는데 오랫동안 이제 만나다가 보면 좀 이제 여러 가지 푸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이분은 한국으로 가고자 한다. 네. 중국에 살고자 한다. 북으로 가고자 한다는 이제 바로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일반적인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는 좀 힘들죠. 자기 어떤 뭐 이야기를 하기 힘들죠. 내밀한 이야기까지는 잘 안 하는 거죠. 한국 와서도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예. 특히나 예를 들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왔다든지 이런 분들은 뭐 절대 그런 건 비밀에 붙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인권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탈북자 이렇게 데려오신 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인권 운동이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들. 참 네. 그러한 것들 볼 때는 묘하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봐야 될지.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인신매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여자들을 이제 네. 꼬셔가지고 네. 취직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내보내서 이제 팔아먹는 인신매매범들이 있거든요. 북한 내부에.
그렇겠죠. 네, 중국 사람한테 중국 남자한테 북한 여성을 팔아넘기는. 중국 브로커한테. 그러니까요. 브로커는 그 브로커는 중국 남성한테 이제 붙여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뭐랄까요, 그 잘 되다 보니까 돈이 되니까. 그렇죠. 다시 또 북에서 나와서 탈북자가 돼서 중국 내에서 또 그래요. 네, 네. 그러다가 중국 내에서 이제 중국 공안한테 이제 포착이 되면 알겠어요. 한국으로 오는 거죠. 아무튼간에 뭐 속속들이 들다 보니까 천태만상이군요. 예. 그걸 뭐라고 딱 일반화할 수가 절대 없군요. 예, 절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네. 있다라고 해야지. 우리 정부가 지금 탈북자들을 그 수용하는 그 제도나 그런 데서 또 문제점 같은 건 느끼신 게 없어요? 우리 정부가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 얘기했지만 그냥 북에서 바로 오는 사람들, 네. 또 살다가 오시는 분들, 중국 살다 오신 분, 예, 그 경우별로 달라야 된다. 범죄를 저지르고 오시는 분들 달라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중국에서 오래 살다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원 교육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예. 좀 웃기대요. 그렇겠죠. 그런 교육 받을 필요가 없는데. 중국에서 자본주의 경험을 다 겪고 또 하나원에서 많은데 그 구경식장 롯데월드라든가 그럼 중국에서 더 좋은 데서 상해 올라가고 막. 근데 우리 하나원이 중국에도 오래 살고 오신 분과 바로 북한에서 온 사람을 구별 안 하고 똑같은 교육을 해요? 네, 똑같죠. 야, 이건 문제네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큰 어떠한 문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하나원에서 이전에는 탈북자들이 많이 오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예. 아이들을 오면은 그 탈북 학교에 보냈잖아요. 예. 정부 지원으로. 예. 근데 지금 꽤 됐어요. 한번 학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남자와 이게 탈북 여성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거든요. 네. 중국말을 더 많이 해요. 그 학교에 가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 아이들은 중국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초등학교 거의 중학교까지 다니는 애들이 왔는데 한국의 정서가 되겠어요. 근데 그건 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유지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조 PD가 강조한 것이 탈북의 사연도 유형도 너무나 다양하니까 네네네.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그 다양성에 맞춰서 네. 결국은 현장감 있게끔 대응해야 한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유형별로 한국까지 오게 됐다면 그 5개까지의 스토리를 충분히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네.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탈북자들 취재해 오신 조천현 PD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